예, 짧게 하면 이제 저는 먼저 여러분들한테 이 액츄얼리얼 사이언스 여기에 들어온 걸 되게 축하드리고 이게 굉장히 월듯하다. 예? 영어로 영어 제가 좀 많이 쓰는 건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튀어나와. 그래가지고 가끔 이제 물론 뭐 어린 분들이 이렇게 얘기는 안 하는데 업계 뭐 한 과차장, 부장 애들이 아, 교수님 왜 이렇게 자꾸 영어를 많이 쓰세요? 영어가 싫은 사람이 있잖아. 영포자들 그죠? 그거 조금 이제 이해해 주시고 저는 이제 영어로 많이 공부를 하고 영어로 일을 해서 이제 최대한 이제 한국 용어들을 쓰려고 노력을 할 텐데 하여튼 이 업계에 들어온 것 자체가 이제 얼마나 이게 정말 자랑 결정이고 값어치 있고 근데 다만 어려워. 근데 어렵다는 걸 한편으로 좋게 표현을 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험을 보잖아요. 그죠? 1차 보고 그다음에 2차 보잖아요. 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되는데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제 뭐 각 나라마다 이 계리 시험들이 되게 체계가 잘 잡혀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뒤따라온 거야. 에? 옛날에 처음 시험에는 나이 든 사람들 야, 너 먼저 가자, 너 먼저 가자 이렇게 시작했어. 나보다 한참 선배들, 에? 지금 리타이어한 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런 부분에 늦었기 때문에 늦게 따라가는 건데 Society of Actuary나 뭐 Casualty of Actuarial Society 이런 미국, 그다음에 영국, 뭐 호주, 뭐 각 나라마다 다 있어요. 하다못해 중국도 만들었어. 근데 이제 중국인들이 미국 시험을 많이 보긴 하는데 자기네도 만들었어 비슷하게. 타이완도 있죠. 다 있는데 이제 그런 선진국 시험 체계를 따라가. 근데 이건 뭐냐면은 제가 이제 처음 유학 갔을 때 듣는 얘기가 대학교에서 전공을 하고 액츄얼 사이언스 과가 있어요. 그걸 전공을 하고 그때부터 시험 보기 시작해. 한 두세 개 되고 잡잡어. 일하면서도 계속 회사가 돈을 주고 스터디 아워 주고 해가지고 평균 얼마 걸리느냐? 라이프 액츄어리가 한 7년? 응? 캐주얼티 액츄어리 한 9년, 10년? 그러니까 일하면서 시험 보는 거야. 그러니까 하이어 익셈으로 가면 일을 안 하면 못 봐 시험을. 그래서 우리나라 시험 계리 모형론이 약간 그 일에 관련된 걸 조금 부분적으로 가르치는데 내가 딱 보니까 너무 기본적인 것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삼성화재 있을 때나 이제 악사 다이렉트 다닐 때 보면은 이제 직원들이 너무 이제 약하니까 펀더멘털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레인메이킹하고 리저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보험료 책정하는 거하고 부채를 결정하는 거. 이제 IFRS 17 때문에 바뀌긴 했는데 그 과정에 이제 책을 쓴 계기가 너무 이제 펀더멘털이 좀 약한 것 같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래보험교육원은 우연히 이제 그 STEM이라고 SOA 시험 중에 그 Short Term Actual Mathematics 이거 뭐 다 적을 필요 없어요. 이런 건 그냥 한번 듣고 나중에 자기가 이제 시험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Short Term Mathematics라고 있는데 그거 이제 강의하고 뭐 계리사회에서 이제 뭐 뭐 위험 조정 이런 거 이제 동영상 하고 하면서 지금 이제 그 프리랜서로 이제 컨설팅 기회도 찾고 있고 여러분 가리키고 이제 대학원도 가르치고 그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한가 이제 올해 시험이 요번에 봤던 시험이 그 한 2개월 미뤄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1차 관련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은 좀 2달 미뤄졌으니까 근데 처음에 딱 봤을 때 시험 문제 쉽게 낼라 그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자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생명표, 생명 함수 있죠? 거기에서도 많이 나오고 보험료 계산하는 거 한 2문제? 근데 그것도 사실 되게 쉬운 거로. 예?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보통 한 프리미엄 리저브 적립금까지는 그래도 나왔거든요. 뒤에 가면 이제 좀 아무래도 복잡해지잖아요, 그죠? 쏘리. 그랬는데 이 시험 문제는 쉬운데 실장님이 합격률이 너무 낮다는 거야 올해. 그래가지고 어떤 음모론도 아닌데 2차가 많이 적체돼 있어서 1차를 조금 뽑고 2차는 쉽게 내서 많이 합격한다고. 근데 2차 시험을 봐도 아주 뭐 슈퍼 어렵게 내지 않았어. 제 생각에는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늦춰지면서 좀 뭐 그 얼마나 힘들어. 스트레스 쌓이고 막 이러니까 좀 쉽게 낸다고 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리듬을 잃은 거지. 공부라는 게 리듬이 있잖아요. 그죠? 딱 레디하고 있는데 이게 막 늦춰져. 그리고 잘 나다니지도 못하고 막 코로나 이 스트레스 때문에 이게 리듬이 깨져서 합격률은 너무나 기대치 않게 낮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숫자 기억나는 게 예전에는 그래도 반 이상 됐는데 요번에는 한 30%밖에 안 됐대. 근데 내가 얼마 전에 이제 교재를 내야 되니까 이거 왜 이렇게 안 열려? 씨. 교재를 내야 되니까 그 문제를 이제 쭉 한번 푸는데 무지하게 쉽게 낸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 가지 이제 한국 시험에 그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경향이 매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져.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각 섹션마다 내는 이 프로포션이 있잖아요. 퍼센티지가 있는데 그게 요번 같으면은 사실 보면은 이게 앞쪽에서 많이 나와서 나는 그냥 딱 봤을 때는 좀 쉽게 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경향을 딱 들어보니까 합격률이 작년에 비해서 반 이상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나는 원인을 코로나 이제 코비드-19 때문에라고도 생각을 하고 그죠? 왜냐하면 사실 앞에 게 간단한 것 같아도 그 사실 이자론 이제 우리 할 거 이거는 액츄얼 매스매틱스라기보다는 뭐 경제학하는 사람도 듣고 이제 재무 쪽 파이낸스 하는 사람도 듣고 뭐 다른 요쪽 관련돼 가지고 그 금융 일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은 다 듣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최초 이제 그 전공 과목이고 뭐 전공 선택 같은 거죠. 그 다음부터 이제 보험 수학으로 들어오고 이제 보험 쪽 하려고 하는 사람들만 하는데, 그러니까 그걸 좀 쉽게 생각해. 쉽게.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자론으로 다른 공통 부분이고, 내추럴 매스매틱스로 들어오면 이제 그 시험 많이 났던 생명 함수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뭐 probability 관련된, 그러니까 이게 확률론이면서도 이제 통계적인 그런 이야기가 들어가는 게 이제 처음에 이제 액츄얼 매스매틱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에 냈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은 의도자가 좀 쉽게 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 봤을 때는 공부하다 보면은 자꾸 뒤로 가거든, 비중이. 그렇잖아요. 그 어려운 그 노테이션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괴리적인 부호들 막 이상하게 돼 있는 거 언어 배우듯이 배웠어. 그 재밌어. 재밌긴 재밌어. 그리고 뭐 법률 계산하는 것도 신기해. 그러니까 앞에 거 정도는 그냥 기초잖아요. 그죠? 기초면서 뒤에 거로 간다고. 그래서 보험료 각종 종류별로 계산하고 이제 프리미엄 리저브까지, 내 프리미엄 리저브까지 계산하는 거가 어떻게 보면 1차에서 줄어내요. 그 이상은 안 내. 나머지는 이제 2차로 넘어가는데, 이 뒤쪽에 치중하다 보니까 앞쪽에서 기본적인 거를 딱 내니까 내 생각에 걸렸던 것 같아, 그게. 예? 타이밍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는 처음에 이제 할 때부터 이쪽 앞에 있는 개념을 좀 개념상으로 확실히 좀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 기본적인 거를. 그래서 그 시험 문제를 제가 이제 그 교재에 이제 2020년도 넣어야 되니까 넣어달라 그러면서 이제 오늘 강의할 때는 앞에 거를 쉽게 넘어가지 않고 기본 개념 중심으로 해서 좀 머릿속에 잘 남으시라고. 그러니까 개념을 자기가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그냥 from time to time으로 이렇게 가서 다시 봐도 싹싹 떠오르거든. 그 문제 풀면서도 그게 이제 그 다시 리마인드 되지만 그 안에 있는 영역 내에서의 또 그 익혀야 되는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싱킹펀드 나오면 뒤에 거만 하다가 딱 보면은 헉 하는 거지. 이건 뭐지? 이자율이 달라. 그 당황하다 보면 다른 문제 푸는 거 영향을 미쳐요. 왜냐하면 시간 싸움이잖아, 그죠? 이게 파파파박 들어가야 되는데 이상한 게 갑자기 확 떠올라. 그래가지고 내가 보니까 그런 면 때문에 합격률이 예년에 비해서 확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게 여기 이제 미래학원에 있는 그 같이 들었던 친구들 내가 그 잡 소개도 해주고 그러는데 친해지면, 그래서 한 친구는 지금 이제 회사 다니면서 그 친구는 그 한 해 이제 뭐 1차 되고 2차 두 과목 되고 했는데, 한 두 친구는 1차 시험 난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그게 떨어져 버린 거야. 한 문제 차이로 떨어졌나 이래.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해? 또 1년 동안 다시 해야 되고 뭐 이러니까 막 안타까워. 그 다른 쪽으로 한다 이거예요. 그죠? 그런 게 좀 안타깝더라고. 그러니까 미국 시험처럼 그냥 하나하나 이렇게 따라가잖아요. 그죠? 몇 년 동안 따라가. 그리고 사실 거기는 워낙 한 100년 됐어. 물론 100년 전에는 뭐 시험 체계가 좀 조금은 달랐겠지만 차례차례 보는 거면은 이게 쭉 연결된단 말이에요. 내가 좀 바쁘면 좀 쉬었다가 회사 일하다가 다시 또 봐도 돼. 겟백해도 돼. 시험 체인지 좀 바뀌었으면 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전시켜주고 하는, 이게 되니까 오랜 시간 걸리지만 막 뭐 슈퍼 어려운 건 아니야. 그냥 회사에서 스터디 아워 주고 뭐 하면은 꾸준히 그냥 일하면서 공부하면은 되는 시험이에요. 그죠? 그러니까는 당연히 이제
월급도 많이 받고 뭐 어려운 일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시험 한번 떨어지면은 이쪽에 그만큼 자기가 열정을 쏟았던 그런 친구들이 이 영역을 떠나는 게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시험 떨어진 친구들한테 그래서 내가 소개시켜 줄게. 그냥 일단 다니면서 좀 미국 시험도 보고 다시 또 1차도 보고 그리고 회사들이 지금은 미국 시험 같은 경우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시험 보고 나면 그거를 돌려줘요. 원래는 외국은 미리 주거든. 미리 막 줘요. 대신 시험 안 보면 계리부서에서 일을 못 해. 쫓겨나. 그 대신 계속 이제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런 차원으로 해서 떠나지 말라 이러는데, 그러니까 시험이 그런 식으로 이제 1차 본 분들을 너무나 많이 떨어뜨리니까 여러분들 같이 이제 대학생들 한번 보고 떨어진 분 있어요? 시험 봤어요? 봤어 올해? 올해 어땠어? 좀 황당했죠? 예? 뭐 이상하게 나왔어, 그죠? 나도 그래서 처음 인상은 아까 말했듯이 쉬운가?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그게 결코 쉬운 게 아닌 거야,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처음이니까, 그죠? 내년에 다시 보지 이러는데 두 번째 보고 떨어지면 내가 이거 또 이걸 해야 되나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소개시켜 줬는데 이미 마음이 떴어. 그래서 뭐 프로그래밍 배워가지고 한다고. 그래서 이제 계속 연락은 하는데 정말 많이 필요하거든, 업계에. 많이 필요해. 전문가들이. 그러면은 여기는 이 시험을 계속 보면서 그 전문가가 아니면 안 돼요. 삼성화재는 특히 이제 뭐 대리, 과장 이런 급까지 해서 대학원 과정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성대하고 조인트를 했다가 이제 앞으로는 이제 고대하고 바뀌는데 사실은 그거를 가르칠 사람이 별로 없어. 이양석 교수도 뭐 저기 성대 대빵인데 뭐 그냥 금융 관련된 이쪽 어려운 거야 사실. 베리어블 뭐 이쪽 관련된 거 하셨지. 그러니까 전체 과목 커버 못하지. 고대에 있는 김창기 교수도 학교 후배인데 그 친구도 생본만 알지 또 손보는 잘 몰라. 근데 손해 보면 대학원 과정이야. 그러니까 나도 이제 거기도 강의를 하려고 이제 할 생각이 있는데, 그러니까 다들 노력을 많이 해. 무슨 얘기냐면 시험 된 사람들을 뽑는 거 하고 또 들어와서도 계속 공부하게. 그러니까 이쪽 직업은 뭐예요? 다른 거하고 달리? 아니 물론 다른 데도 공부하는 데 있지만 직장 되고도 결혼하고 애를 낳고도 계속 공부해야 돼. 그래가지고 자기가 글로벌하게 내가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악사에서 내가 직원들을 뽑을 때요, 그 외국에서 아예 학원 친구들을 뽑아놨어. 나중에 보니까 싱가포르 가서 일하고, 벌써 뭐 그 펠로우 됐더라고 라이프 쪽에. 그렇게 되는 친구들은 또 뭐 외국으로 가서 일할 기회도 있고, 그죠? 그리고 국내 그 생보로 해가지고 미국 시험 된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근데 그런 친구들 보면은 외국 회사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지원을 다 해줘요. 응시료가 되게 비싸거든. 응시료 대주고 스터디 아워까지 주고 해서 대신 이제 그런 거는 좀 희생을 해야 돼.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시험 보다가 중간에 포기하거나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그 이성자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짜증 나잖아. 주말만 되면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는데 그 결혼하고 애 낳아가지고 애 봐야 되는데 자기 시험 봐야 된다고 공부하고, 그러니까 중간에 그렇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뭐가 보람되냐? 어떻게 돼요? 나이가 들어도 굉장히 전문적인 자기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가르치지만 이 보험 수학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앞으로 바뀔 거예요. 알파벳 17 때문에 부채를 측정하고 리메이킹하는 부분이 상당히 바뀌어. 그렇지만 물론 이제 펀더멘탈한 체계, 어떤 통계적인 구조나 개념이나 이런 전체적인 체계는 그대로 있지만 상당히 내용이 바뀌어. 그래서 여기 미래보험교육원 보면은 제가 이제 그 기준수하고 뭐 조형지침 이런 거를 영어로 된 거를 해설하는 동영상도 해놓고,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을 위한 게 아니고 업계 사람들 들으라고. 그래서 이제 간혹 듣고 이렇게 하지만 이 펀더멘탈은 일단 익혀놓고 나서 그렇게 바뀐 세계에서 또 더 전문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 액추어리들이 다 머리 아파하고 있어. 새로 바뀐 밸류에이션의 체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그 전에 거가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할 정도로
액츄얼 매스매틱스가 구조가 많이 바뀌는 거야. 응?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좀 더 진보되고 어렵게 발전해. 근데 지금 이제 배울 거가 다 기본으로 이제 깔려 있으면서 앞으로 바뀌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가 한국이 전체적으로 안 돼 있어가지고 예? 여러분들 같이 이제 젊은 분들이 와서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은 이렇게 교육을 해도 잘 못 알아들어. 난 영어도 힘들고 새로운 개념을 얘기해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으로 좀 친숙하게 해서 미래에 좀 그 새롭게 요구되는 그 actuary 그 계리사의 그런 것들을 좀 느끼고 향유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중간에 어떤 사람들이 나 뭐 했으면 좋겠어 이러면 이쪽을 좀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자기가 시간을 할애해서 어?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전문적인 지식 그리고 일하면서 실무적인 거와 연관해서 전문가로 커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선호하면 예? 그러면서도 과감하게 이성 친구나 아니면은 배우자를 설득을 해서 여기 부부가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도 봤어요. 아주 좋잖아. 둘 다 액츄리인 친구들도 있더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매력적인 직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 하니까 그렇지만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거의 한 보통 뭐 변호사, 의사, 액츄어리가 나와요. 근데 사람들이 잘 몰라. 근데 캐나다에서 일할 때도 하면 actuarial person 이러면 what? actual? 이래. actual? 그리고 잘 교육을 많이 못 받은 사람 모르고 아는 사람은 actuarial 그러면 우와 이래요. 그러니까 되게 하기가 어려운 거고 어렵고 또 오랜 시간 해야 되고 쟤네들은 월급을 많이 받아도 싸 이럴 정도로 되게 그런 직업을 받는 이게 그 직업이고 그 내용 자체도 앞으로 많이 이제 체계가 바뀌었고 어느 순간 가면은 여기도 AI가 들어올 거예요. 국제적인 세미나에서 막 또 중국 애들이 또 빠르잖아. 미국이나 이제 아니 특히 이제 유럽이나 중국에서 한 2년 정도 액츄얼리는 우리가 학습을 시켰다. 딥 러닝으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실체를 아직 못 보여줬어. 그냥 세미나에서만 이렇게 하고. 근데 다른 부분에 비해서 이게 휴먼 팩터, 사람이 해야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죠? 뭐 AI한테 쉽게 이렇게 바로 뺏기지는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 자부심을 가지고, 예? 그러니까 나는 여기 들어왔으면 좀 이렇게 롱텀으로 하겠다, 그죠? 그 직업을 갖고 나서도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시고 여기 사실 뭐 이게 사설 학원이어서 되게 내가 안타까운 게 그냥 강의 듣고 그냥 탁 잊어버려. 근데 몇몇 학생들은 자꾸 이제 질문하고 또 다른 것도 듣고 이제 이렇게 친분 관계가 맺어지고 뭐 카톡도 하고 얼마 전에도 이제 그 내가 어떻게 보면 취직을 시켜준 건데 이제 고맙다고 뭐 저녁에 술 한잔 사고 하는데 위에 있는 본부장도 따라와서 이제 같이 얘기하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라고. 그러니까 계리사회 같으면은 업계 사람들이 오잖아. 그러면 또 그거는 또 다른 관계야. 나도 명함 다 주고 거기도 명함 다 받고 해가지고 연락하고 지금은 이제 거기도 동영상을 하니까 예? 어제까지 그 위험 조정이라는 게 있는데 그냥 귀로 흘리세요. 이거 어려운 개념이니까 위험 조정이라는 걸 동영상을 해놨는데 한 20명 들었다. 뭐 그러니까 해놓으면은 뭐 앞으로 40명이고 50명이고 들을 거 아니에요, 그죠? 왜냐면 생판 처음 듣는 소리거든. ISB라고 뭐 회계 기준 맞는데 생판 처음 보는 거고 뭐 캐나다나 영국 내가 아는 애들 물어봐도 종 이거 너무 어려워. 아씨 이제까지 공부했는데 내 또 공부해야 돼 이러면서 막 농담 섞인 소리로 할 정도로 그렇게 지금 이게 이볼브가 돼가고 있단 말이야. 근데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니 세상이 변해 나가고 발전하려 그러면 이것도 거기에 맞춰 발전나가야지. 근데 어떻게 돼요? 얼리 어댑터로서 이런 것들을 미리 자기가 전문적인 능력을 미리 갖추고 있으면 그러면은 보람된 것이. 나머지 뭐 부는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선배들 얘기 듣고 뭐 이랬겠지만 일단은 엔트리 레벨도 연봉들이 세고 뭐 나중에 이제 펠로우가 되고 뭐 외국에서 일하냐 국내에서 일하냐 뭐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다른 직업에 비해서는 굉장히 컴펜세이션이 예? 많이 좋고 그리고 앞으로 더 좋아질 거고 예? 그런 이게 직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한국에는 그 수적으로도 부족하고 그 양적으로도 시험 자체가 커버하는 게 워낙 외국에 비해서는 좀 엔션 히스토리 같은 거 좀 뒤쳐져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앞으로 이제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이 오창수 교수가 내가 워터로 대학 갈 때
추천서를 써준 분인데 나도 업계 처음 들어와서 이제 그분한테 라이나 생명보험 다니면서 처음 강의를 들었어요. 유학 가기 전에. 근데 이분도 액추얼 사이언스를 전공한 분이 아니거든. 그냥 연금 관련해서 아이오와 대학에 갔다가 이게 무슨 강의지 이렇게 들어보시고서는 이제 그래서 내 토론토 일할 때 이제 뭐 방문도 하시고 오토로 대학이 이런 데였구나. 왜 글로 가냐 이러면서 추천 써주셨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대학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학부 과정이 있고 대학원 과정이 있고 체계적으로 있으면서 막 가르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처럼 다른 거 하다가 지금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외국은 거기 들어가려면 엄청 힘들거든요. 예? 예를 들어 우리 아들도 좀 들어가라 했더니 시험 많다고 싫다 그러는데 참고로 우리 아들들은 좀 제가 일찍 나서 완전 캐네디언인데 나이들이 좀 많아요. 근데 시험 많다고 안 한대. 그래서 이제 금융공학 했는데 그때 딱 들어갈 때 점수가 뭐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내신이 한 94점 막 이렇게 돼야 돼. 그건 탑들만 오는 거야. 탑들이 와가지고 4년, 5년 동안 그냥 막 그 우리 식으로 하면 인턴식으로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 이제 토론토에서 일할 때 이 친구들하고 일해 보면 A, B 그러면 JKL 다 이해하고 한 3, 4학년 되면 시키면 그냥 엄청나게 잘하고 그런 애들이 이제 세계를 쭉 눌러가고 있어. 예? 그런 애들이 만든 기준들을 이제 영어로 가져다가 이해해야 되는데 영어도 약하지, 프랙티스도 약하지, 막 이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안타깝고 여러분들이 이제 롱텀으로 보면서 이 보험수학 자체도 그렇지만 아직 확실하게 나는 영포야 그러지 않는 한 어쩔 수 없어. 좀 영어를 좀 신경 쓰세요. 신경 써가지고. 그러니까 꼭 말만이 아니고 그 읽는 것도 나는 중요하다는 게 그 기준서들이 나왔을 때 내가 처음 봤을 때도 야 이거는 좀 그냥 쉽게 읽기가 힘들겠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또 그 원칙 중심으로 돼 있는 거를 액추얼 프랙티스로 연결시키려고 하면 그죠? 상당히 많은 어떤 집단적인 연구와 토론과 이런 게 필요해.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저는 이제 그 남은 어떤 내 그 한 제가 한 30년 정도 됐는데 한 2, 3년이 외국이고 나머지가 이제 한국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대학에서 이제 석사하고 박사과정 하던 중에 이제 잡을 잡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한 2년 반 그 정도는 이제 빼고 나면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내가 다른 거 된 거하고 달리 그 저는 지금도 뭐 여러분도 가르치려고 문제 푸는 거 이외에도 그 이제 IFRS 17 관련해서 이 모델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계속 교육하고 그 네이버에 보면 여러분들 한국보험신문에 제가 IFRS 17에 대해서 쓰고 있거든요. 읽지는 마. 그냥 한번 이렇게 봐. 이런 거구나. 왜냐하면 너무 어렵고 시험하고는 상관없어요. 시험에는 안 나오니까 그냥 한번 이렇게 보면은 야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미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렵다 이렇게 좌절하지 말고 이게 뭐예요? 계속 내가 살면서 한 번 태어났잖아. 그죠? 그런데 이렇게 도전적으로 뭔가를 전문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게 이게 좋다. 부는 따라온다라고 생각하면 좋잖아. 그죠? 그래서 굉장히 이쪽에 이렇게 이제 처음 시험 보고 입문하신 거를 되게 축하드리고 또 어떤 분들은 보면은 벌써 SOA 시험 트라이 하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Theory of Interest 과목이 하나 있잖아. 그죠?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거 이렇게 하나씩 또 보는 친구들도 있어. 그리고 여기에도 이제 그 SOA 시험 관련해서 동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벌써 딱 의욕 잡고 계획 잡아서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처음 출발은 좀 그 뭐 얼떨결에 내가 이쪽에 들어왔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너무 잘 들어왔고 진짜 아주 미래에 여러분들이 일할 만한 그죠? 보람도 느끼고 할 일도 많고 그런 영역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고 저하고의 관계도 뭐 우리 아들들보다도 아마 이제 어리신 분들 같은데 이게 너무 소중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여기 있다가 이렇게 떠날 생각하지 마시고 힘들면 항상 따로 저한테 연락하셔서 뭐 좀 어드바이스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연락 오는 분들이 있어. 네? 이제 1년 전에 들었는데 교수님한테 요즘에 힘들어서 한번 좀 힘을 얻고 싶습니다. 그렇게 왔더라고. 한 2시간 이제 앉아서 그 친구는 이제 학생이니까 내가 그냥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하고 다시 또 힘없고 가서 또 열심히 하고 예? 그런 게 또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시고 저랑 이제 요
그 보험사학 1차를 하시되 시험 한번 보신 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앞에 부분도 굉장히 좀 어떻게 그 전보다 좀 정성을 들여서 하려고 시험이 그렇게 나와버려 가지고 그래서 개념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자론 같으면은 theory of interest인데 저는 이제 경제학을 했어요. 대학원에서는 경제학을 하고 보험업계 들어와 가지고 이제 나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20대 한 중후반에 보험사학을 시작했는데 저 이자론 그러면은 경제학으로 사실 이야기하면은 이런 말 여러분 경제도 지금 듣죠? 그죠? 예? 경제학 처음 배우면 이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 opportunity cost는 사실 일반적인 얘기란 말이죠, 기회비용. 근데 그거를 경제학을 했으니까 경제학적으로 풀면 어떻게 돼요? 현재 재화나 서비스를 내가 취함으로써 효용의 만족을 구하는 것보다 어떻게 돼? 이거를 미래로 미루는 거에 대한 보상이 기회비용인 거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그게 너무 이게 경제학도 해야 되니까. 근데 그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논리로서 여러 가지에 왜 적용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자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opportunity cost예요. 예? 근데 그거를 약간 좀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또 알파벳 17에서 이렇게 풀었는데 time value of the money예요. 그러니까 요 money 자체가 가지고 있는 거에 시간 가치다 얘기를 하죠, 그죠? 사실 화폐라고 하는 거는 미안해요, 너무 경제학적으로 많이 들어가서 사실은 재화나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사용 가치 자체를 교환하기 위해서 교환 가치화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를 우리는 어떻게 돼? 인간들이 money라고 하는 거를 역사적으로 만들어서 교환하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오퍼튜니티 얘기한 것처럼 어느 시점에 쓰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밸류가 달라지는 거지. 인플레이션하고 약간 달라요. 인플레이션하고 달라. 그래서 이 머니가 갖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펄처싱 파워, 그죠? 구매력이라고 하는 차원이 타임에 따라 달라진다 이거지.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이거 평가 땡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해하지 말고 일단 개념적으로 경제학도 하시잖아, 그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교육할 땐 time value of the money예요. 그럼 뭐예요? 머니를 타임에 따라서 조정하는 거야. 뭐예요? adjust라는 말을 많이 써요. adjusted. adjusted value야. 머니의 타임 밸류를 감안해서 그게 이자라고 보는 거죠, 그죠? 우리는 이자 설명하면 뭐야? 나 은행에 돈 맡기면 나한테 돈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저기 한 1년 전인가 어디 그 유튜브인가 기사에 보니까 덴마크인가 어디에서 마이너스 금리예요. 마이너스 금리가 뭔지 아세요? 마이너스 금리 들어봤죠? 제로 금리 지금 들어봤고, 그죠? 미국 이거 이율도 거의 제로 금리 수준 아니에요, 그죠? 일본도 거의 제로 금리로 돼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 저축은행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일본 자본이야. 예? 일본 애들이 고리로 다 우리 돈 빼가고 있어. 물론 제일 높은 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죠? 근데 제로 금리가 실제 있는 거를 TV에서 봤는데 어떤지 알아요? 제로 금리? 나 그거 보고 되게 웃겼어. 은행에서 돈 빌려주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원래? 돈 빌려주면 저 사람한테 이자 받아야 되잖아. 내 돈 빌려줘서 고마워. 거기다 또 매월 돈을 더 줘. 골 때리더라고. 그리고 내가 은행에다 돈 맡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내 돈 맡겼으니까 이자를 줘야 되잖아. 예? 근데 그게 아니고 당신 돈 관리하니까 돈 더 내라. 그래가지고 제로 금리가 진짜 된다고? 그러니까 그냥 이론적으로만 있는지 알았는데 그게 있더라고요. 그죠?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진짜 예전에는 생각 못했던 현대 경제에서의 새로운 현상이고 보통은 플러스 금리죠. 그죠? 그래서 기회비용이라는 차원에서 내가 어디에 대신 내 기회비용을 포기하고 남한테 이렇게 줬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대한 컴펜세이션, 보상으로 받는 게 이자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시험에 안 나오는 걸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세요? 그러지 말고. 응? 그래서 인트레스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오 교수님 책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금을 이용하는 사람이 자금 제공자에게 지급하는 보수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 처음에 내가 뭐 은행에 듣던 하여튼 내가 빌렸던 그거를 이제 프린시펄 그래서 원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accumulated value 그러니까 terminal value 그러기도 하고 우리말로 이제 뭐 종가 그래서 terminal value 그러면 종가 원리 합계 accumulation 그러거든요. value 이렇게 이제 합한 금액 원금하고 이자가 이제 합해가지고 되어 있는 금액을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large로 해서 AT라고 하는 거는 일단 amount의 A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금액. 그래서 AT 그럼 여기 변수는 뭐냐? T예요. time이에요. 그러니까 타임에 따라서 금액 amount가 얼마냐라는 걸 나타내는 함수다. 그래서 종가 함수, amount function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t가 만약에 0 시점이다. 그러면은 위에서 얘기한 원금이겠죠, 그죠? 딱 0 시점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large A 0 그러면은 0 시점에 원가 그렇게. 그런데 이제 우리는 금액이 막 뭐 100만 원도 되고 뭐 50만 원도 되고 뭐 5천만 원도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항상 우리가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일할 때 내가 이제 실무자들한테 강조하는 게 뭔가 자기가 이 데이터를 보고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서 얻으려 그러면 뭐로 분석해야 돼요? 아, 이건 1,000만 원 단위고 이거 100만 원 단위면 이게 비교가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항상 어떻게 돼? 유닛 단위로. 그게 뭐냐면 인슈런스 리스크에 유닛 단위로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금액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간단하게는 그냥 이런 단위 이렇게 얘기하지만 머릿속에 항상 생각하세요. 얘랑 나 비교하려 그러면 두 개를 동일한 유닛으로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유닛 오브 익스포저라고 얘기하고 보험 뭐 요도 이렇게 단위로 만들어서 비교를 해야 그걸 가지고 추세를 내는 거지. 그냥 금액을 조정 안 하고 그냥 추세를 냈어. 그러면 아, 다시 해와. 그러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추세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운트 이 이자론에서도 마찬가지인 게 라지 A로 해가지고 종가 함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딱 그 유닛으로 따지기 위해서는 단위 종가함수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 이거 유닛 단위로. 그거는 어떻게 돼요? 스몰로 표시하자 그런 얘기지. 그래서 이제 단위 유닛 어큐뮬레이션 펑션, 어마운트 펑션으로 보면 스몰 at가 되면 t 시점에서 그죠? 여기 위에 거는 우리가 위에서 정의한 거 아니에요, 그죠? t 시점에서의 종가 전체 금액이잖아요, 그죠? 근데 최초에 0 시점에서의 금액 가지고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유닛 단위잖아요, 이론 단위로.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요거를 여러분들 앞으로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하나의 함수 관계로 저렇게 표시하고 당연히 유닛 단위니까 A0는 1로 통일을 시켜서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뒤에서 이제 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AT라고 하는 금액은 여기 원금에다가 그죠? 유닛 단위로 봤을 때의 종가 함수 그거를 곱해주면 그게 바로 large AT가 된다. 그럼 만약에 이제 여기 금액이 1원이 아니고 뭐 1,000만 원이고 5천만 원이고 K다라고 치면은 단위 종가 함수에다가 그 금액을 곱하면 된다. 그렇게 여기까지는 이제 미리 뭐 예습을 하신 분들은 잘 이제 이해하고 오셨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은행에다 돈을 맡기거나 빌리거나 뭐 이런 직접적인 행동도 하실 텐데 여러분들 개 들어봤어요? 개라고? 우리 어머니도 뭐 이렇게 사업하시면서 그거 많이 했는데 나중에 궁금해서 어렸을 때 궁금해서 이렇게 보니까 그 매년 이자가 일정한 단위로 계산하시더라고. 그 대학을 못 나오셨는데 6.25 때문에. 근데 막 이렇게 수첩에 계산하신 거 보니까 걔는 단위로 하는구나. 그때 이해했어 거꾸로. 예? 그러니까 실생활에서는 사실 단위가 별로 없죠, 그죠? 근데 시장 같은 데서 우리 왜 보통 일수 걷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도 아마 단위일 것 같아, 내 생각에. 뭐냐면 얼마 빌리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얼마씩 무조건 가서 걷어오잖아, 누가, 그죠? 그러니까 단위야, 금액이 안 변해. 그러니까 사실 은행이나 이런 트랜잭션에서는 많이 볼 수 없는 건데 실생활에서는 볼 수 있는 게 이자가 일정하다. 무슨 얘기냐? 우리 단위 종가 함수로 이해했잖아요, 그죠? AT가 타임에 대해서 이걸 보면 0, 1에서 시작해가지고 쭉
일정하게 간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많이 보는 건 뭐예요? 여기 이제 뭐 2차 다항식으로 이제 표시를 했는데 복리죠, 그죠? 처음에 원금 시작했으면 이자가 나오면 다시 그게 그 금액이 커진 상태에서 거기에다가 이자를 또 부여하고 하니까 어떻게 되죠? 그게 exponentially 내지는 폴리노미얼 2차항 뭐 3차항이 될 수도 있고 하여튼 폴리노미얼 다항식이나 엑스포넨셜로 저게 증가하는 경우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저게 이제 많이 쓰이고 요거는 이제 여러분 무슨 함수가 저런 형태로 돼 있죠? 보통 왜 가우스 함수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느 기간 전까지는 이렇게 왔다가 요 기간이 딱 돼야 이제 이자가 실현되는 거, 그죠? 그러니까 요때 해당하느냐 요때 해당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죠? 저런 형태도 있고 근데 우리가 이제 주로 많이 다루고 일상에서 쓰는 거는 이런 형태가 되고 그죠?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은 복리도 많이 있지만 시험 문제에서는 뭐예요? 일반화된 그죠? 일반화된 종가 함수를 가지고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제 좀 적분이 필요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개념적으로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게 복리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어쨌거나 하여튼 이자가 저렇게 일정하지 않게 그죠? 하여튼 여러 가지 형태로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2차 함수를 해서 넣어놓은 거고 요거는 이제 아까 설명드린 가우스 함수. 그러면 AT 종가 함수의 특성이 뭐냐? 일단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증가한다는 의미죠, 그죠? 그래서 아까 마이너스 금리 뭐 이런 거는 그냥 실제로 나타났지만 좀 예외적인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나도 그거 처음 보고 되게 신기했다고. 그런 거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냥 증가함수라고 보시고 그다음에 연속. 그죠? 요거는 어떻게 보면 연속이 아니잖아요. 그죠? 끊어져 있잖아요. 그죠? 저렇게 기본적인 특성을 가정을 하자 그런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또 노테이션이 나오는 게 라지 i로 하면 또 아까 어마운트처럼 인트레스트 어마운트로 생각을 하세요. 라지 n. 그래서 이렇게 밑에 이제 서브스크립션 n이 붙으면 in이라는 건 뭐냐? 어마운트 펑션으로 하면 n 시점에서의 그죠? 원금하고 이자 합계해서 n-1을 빼면 그게 이자가 아니겠는가? 그죠?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미 뭐 이제 어느 정도 보신 분들은 노테이션을 이해하겠는데 그래서 뭐 많이 쓰는 게 요런 식으로 써놓으면은 요거는 이제 하나의 변수인 의미로서 함수고 이렇게 돼 있는 부분 많이 보셨죠. 나중에는 뭐 여러 가지 들어가지만 n 시점에서의 i 그렇게 이제 노테이션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자율이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 우리는 이제 지금 이제 유닛 단위 상태에서 한번 파악을 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왜 그 이자율이 얼마다 뭐 하느니 아니면 연방 미국의 연준이 뭐 기본 이율을 어떻게 했다라고 하면 그 사실은 그거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종목이 있잖아요, 그죠? 뭐에 대해서 얼마로 정했다, 뭐 0.25%다, 뭐 우리나라 뭐 0.5%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는 하여튼 기본 유닛 단위로 설명이 되고 이제 그거는 이제 조금 있다가 그건 연결을 시킬게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 처음으로 interest 그러니까 small i로 치자 이거예요. 앞으로 많이 볼 거예요. 이게 어디면 유닛 단위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실이율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연간 실이율. 그래서 시험에도 보니까 영어로 이렇게 브레이킷을 넣어놨더라고요. annual effective rate이라고. annual effective 그러니까 실이 리얼이 아니라 effective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annual effective라는 표현을 써요. 시험에 또 저기 가로 해가지고 넣어놨더라고. 그래서 실이율 그러면 effective. 나중에 나오지만 이제 nominal. 이거 뭐 나중에 나오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실이율이에요. 연간 실이율. 그래서 i가 이제 앞으로 중요해요. 요게 이제 다른 게 붙으면은 이제 명목이율 되고 nominal 되고 하지만 그랬을 때는 일원으로 봤을 때 이건 뭐예요? 유닛 단위의 그 종가 함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그거를 바이 데피니션으로 한번 맺어 보자 말이죠. 이자율이라고 하는 게 뭘까? 일단 요거 생각하지 말고 유닛 단위로 보자 이거죠. 그러면은 0하고 1 단위 이렇게 봤을 때, 그죠? 여기가 0이고 1이야.
그럼 여기가 A 0이 되고 그죠? 여기가 A 1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내가 실 이유를 따진다라고 하면 언제 따지는 거냐? 먼저 시점이 여기서 보는 거죠. 여기서 봤을 때 그죠? A0을 투자했어. 유닛 단위로 A1이야. 여기에서 이걸 빼면 금액이 나오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 얼마 가지고 있지라고 하면 이자율,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 대비해서 얼마만큼의 이자가 생겼느냐라고 하는 율을 만들잖아요. 그죠? 그게 I라는 것이. 물론 이거는 내가 유닛 단위로 하니까 여기가 1이 되겠지만 또 그거를 어마운트로 하게 되면 얼마가 됐든지 간에 그런 식으로 매주한다는 거죠. 여기에서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여기에서 얼마를 넣었더니 1년이 지나가지고 이만큼 됐더라. 이거. 여기에서 이걸 빼고 예로 평가한 요거가 바로 I라고 약속을 하자 그런 얘기지. 네? I가.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는 건 좀 이따가 좀 이따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앞에서 얘기한 n번째여인데 여기 n번째. 내가 n을 항상 이렇게 써버릇해서 어렸을 때부터 m이 아니에요. 그래. 여기가 자, 그러면 n번째는 뭐냐? 여기로 보면은 요게 A n일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는 A n-1. 그래서 요 시점에서 본다. 그래서 A n-an-1 요 시점에서 손가면 요게 밑에 n번째가 붙는 거죠. 아까는 이제 최초니까 그냥 그 subscription 요게 없었잖아요. 그죠? 유닛 단위로 봤을 때 요거 이제 몇 번째 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 위에 거는 뭐예요? 요 연도에 생긴 이자 금액 이렇게 하는 게 이제 IN 이렇게 표시된다 이거죠. 그거를 이제 요 실제 유닛 단위에 실제 이자율로 넣으면은 얘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금액을 무시하고 다 유닛 단위로 만들어서 그렇게 해도 이자율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요 개념 자체가 뭐 쉬운 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개념적으로 잘 이해해 주세요. 나중에 하면 막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져. 좀 있으면 이제 디스카운트가 나오는데 그거하고 차이 관련해서도 그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 풀 때 어떤 공식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공식들을 막 외우지 마. 절대로 외우지 말고 개념상으로 이해하면은 딱 1, 2초 안에 그게 언제든지 떠오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뒤 시험에서도 많이 이용을 해야 되니까,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예제를 보면은 이제 단위 종가 함수를 이제 1 플러스 t제곱이라고 했어요. 그럼 몇 번째의 실이율이 30%가 되는지, 뭐 요번에도 문제 보니까는 이율 구하는 거 있더라고요. 그죠? 있죠? 그러니까는 그런 거를 예전에는 시험 문제 안 나오고 거의 무시했거든. 근데 딱 나와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헉 하는 거지. 그러다가 막 헤매면은 그 다음 문제도 시간에 뺏기고, 그죠? 한 2분 내에 풀어야 되니까. 그래야 다 풀고 한 번이라도 볼 거 아니야. 근데 2분에 못 풀고 헤매버리면 당황해가지고 막 땀나고 다른 문제까지 못 풀거든. 그래서 1차는 뭐가 중요해요? 시간 관리가 중요한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떻게 돼요? 기본 개념을 확실하게 해놔야 돼요. 개념 자체를. 근데 개념을 1분 동안 생각하는 개념이 아니고 자꾸 개념을 해놔서 탁 건드면 탁 나오게. 외우지 말고. 외우지 마요. 꼭 보면은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써놓고 외워. 참고로 저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부에 관해서는 어떻게 돼요? 이게 좀 잘하니까, 그죠? 그런 얘기를. 그래서 1차 시험 본 친구들 내가 문제풀이 할 때도 제일 중요한 거는 직관적으로 딱딱 풀리는 것부터 먼저 하라 이거지. 절대로 한 문제 가지고 많이 하지 말고. 그리고 자기가 개념을 기본적으로 이해한 상태에서 연습을 많이 하면 어떻게 돼요? 안 외워도 탁 털어라는 거지. 1차는 시간 싸움이야. 시간 싸움이야.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이 시간 안에 푸는 걸 안 하면 안 돼요. 그죠? 그거 생각해 보면은 이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쉬운 게 아니었고요. 그죠? 문제가 20문제를 그죠? 둘이 합쳐가지고 그 시간에 푼다는 게. 근데 저는 거기에 숏컷은 없고 뭐다?
컨셉을 명확하게 정리를 하세요. 그래서 항상 잠자기 전에 생각을 해도 머릿속에서 그려질 수 있어야 돼. 컨셉을.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푸는 스킬, 시간이니까 2차는 이제 약간 달라요. 2차는 약간 2차 강의할 땐 좀 다르게 얘기하는데 1차는 하여튼 나중에는 타임 매니지먼트 스킬을 한 달 앞두고 나서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 문제 보니까 이자율 구하라고 하는 게 한 2개 이상 나온 것 같은데? 2개, 그죠? 응? 하나는 뭐 하디 공식처럼 해가지고 타임 웨이티드 밸류도 내고 그다음에 또 간단한 거. 그러니까 처음에 봤을 때는 쉽다라고 생각하는데 기본 개념을 까먹고 나면 뒤에 어려운 것만 하다가 앞에 거를 보면 어떻게 돼요? 헤매는 거지. 헤매면 다른 문제까지 영향을 미쳐.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거를 이게 쉬운 걸 자꾸 반복하세요 그러지 말고 머릿속에서 이게 탁탁탁 떠올라야 돼. 언제 시점에서 매저해요? n-1 시점에서 매저하는 거야. 그때 거로 매저하는 거야. 뭐 n-1 시점에 생긴 이자 어마운트를 그렇게 해야 내가 구한 IN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종가 함수가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거 대입을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n-1 n 그렇게 해 가지고 정리를 해 주면 몇 번째 해에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2차 방정식은 뭐 당연히 요번에 2차 방정식 한 문제 2차 방정식 푼 거 나왔던데 내내 풀이하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응? 그거 할 때 그래가지고 이거 이런 거 문제 잘 안 나왔는데 요번에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해서 풀면은 여기 이제 정수니까 그죠? 8년째 후에 실이율이 30%가 된다. 그래서 이런 거는 연습 문제도 이런 문제 유형들이 있으니까 뭐 저런 문제가 나와서 푸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서 퍼포먼스를 따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그러니까 이자율 자체도 하나의 퍼포먼스라고 생각을 하면 일반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실무에서도 어느 시점, 뭐 예를 들어서 2, 4분기하고 3, 4분기 사이에 뭐를 매저해라라고 하면 무슨 유닛 단위에서 시점에 n-1 시점의 값하고 n 시점의 값 그걸 가지고 내가 그 전의 시점에서 평가하는 그런 일반적인 개념으로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게 과거의 데이터를 내가 가지고 미래를 추정을 하는데 과거 데이터를 항상 시간 단위로 쪼개 가지고 내가 뭔가를 끄집어내야 돼. 얘처럼 이자율처럼 다른 것들도 뭐 손해율이 됐건 무슨 율이 됐건 다 그 단위로 해서 뽑아내는데 그런 게 바로 저런 기준으로 우리가 약속을 하는 거지 일반적으로. 그죠? 그러면은 요렇게 정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얼마야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차원의 개념으로 요거를 싹 기억을 해 놓으세요. 밑에 이제 푸는 거는 이제 2차 방정식 푸는 거니까. 그죠? 그것까지는 뭐 내가 그렇게 이제 예제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 예제 같은 경우는 어마운트 A라고 하는 함수를 줬어. 아까는 단위 종가 함수로 줬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어마운트 함수로 해서 이렇게 줬어요. 그 저거는 뭐예요? 딱 T에다가 0을 넣으면 그죠? A 0이잖아요. 그죠? 그럼 프린시플을 구하잖아. 00. 프린시플 100이네. 그 저놈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AT를 A0으로 나누면 스몰 AT 단위 종가 함수가 되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훈련시키려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요걸 구하라. 그다음에 이제 단위 종가 함수를 구하라. 그다음에 이제 각각 기간에 대해서 이자 액수도 구하고 그다음에 실이율도 구하고 그러면 이제 아까 본 것처럼 저 안에 있는 것들이 아래에 있는 것들이 0에서 시작해서 1, 2, 3 이렇게 되겠죠. 그죠? 여기에 해당되는 걸 여기서 평가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걸 여기서 평가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걸 여기서 평가하고 그죠? I니까 나중에 디스카운트가 되면 이제 거꾸로가 아니고 뒤로 이제 밀려나겠지만 그래서 지금 말로 한 부분 T를 0으로 하는 A0이 이제 원금이 되는 거고 단위 종가 함수는 이제 어마운트 그 종가 함수를 이제 원금으로 나눠주는 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표로 해가지고 했는데 그죠? 0으로 넣었을 때 A0이 100이니까 100에서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얘를 따지려 그러면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금액에 따라서 A1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1 금액으로. 그러니까 요거 일반적인 형태로 요렇게 요게 따라가지고 딱딱 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에서 이걸 뺀 11이 IN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요?
원금으로 나눠주니까 11%가 되고 연도마다 이렇게 달라지는 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그 아주 트리비얼 뭐 간단한 것 같지만 저거를 하여튼 손으로 풀어봐야 돼요. 풀어보고 think 생각을 해, 생각을. 그리고 이제 아예 요걸 하면서 이제 SOA 시험에 이자론도 볼 수 있으면 좋은 거죠, 같이.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돼 있는 것도 조금 이해하시고 그게 캘리슨의 뭐 Theory of Interest인가 그거를 공부했는데 지금도 그걸로 보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뭐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영어 표현도 웬만하면 이제 넣어놓고 오 교수님 책도 영어로 좀 넣어놨죠? 그죠? 그거를 친숙하게 해야 돼요. 언젠가 그 시험을 봐야 될 거 아니야. 왜냐면 쉬워. 이거 했으면 그 시험 쉽다는 말은 취소. 시간 싸움에 그것도 시간 싸움인데 요걸 하면은 나중에 가서 그 시험 봐놓으면 좋잖아요, 그죠? 업계 들어오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왔을 때 뭐 특별한 회사 아니면 일반 회사 들어오셨으면 이제 시험 보게 다 인사부에서 독려할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막 그 보너스도 좀 주고 하니까 미리 지금 하면서 1차 시험만이 아니고 SOA 시험도 준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영어를 무시하지 말고 다 이해를 하세요. 그러니까 달리라고 하는 게 달리 이거를 보통은 무시하잖아. 근데 이번 시험에 달리가 나왔잖아. 그죠? 그러니까 헉 하는 거야. 옛날에 그냥 한번 봤는데 푸다하죠. 물론 이제 잘 푸신 분도 있겠지만 simple interest예요. simple interest.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예로 재미있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 실제적으로 뭐 어떤 파이낸셜 트랜잭션에서는 안 쓰이지만 하여튼 개념상으로 심플 인트레스트도 요번에 시험 또 나오는 바람에 근데 그거는 아까 우리가 이제 함수에서 이렇게 봤잖아요. 그죠? 여기가 그 0하고 여기 1 시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그냥 직선으로 갔잖아요. 그죠? 직선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1차 함수잖아요. 그죠? t에 대해서 1 플러스 it로 뭐예요? y절편은 1이고 그죠? 쭉 그래서 이런 형태로 단위종가 함수가 표현된다. 이제 처음 뭐예요? 이제 아까는 그냥 기본적인 데피니션만 나왔는데 지금은 구체적인 형태가 나왔네. 그죠? 1 플러스 it라고 하는 요거 잠시 10분 쉬고 저 시계로 봤을 때 그죠? 그다음에 11시 5분에 하겠습니다.